네, 철원드라운드 오늘은 이게 천년 기본소득 취업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취준생입니다. 제로입니다. 승작가입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5월 19일인데요. 지금 이제 인천 드림 체크카드라고 청년 취업 지원금을 이제 하고 있는 걸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인데 이거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이거에 이제 월 50만 원씩 300만 원을 이제 취업 지원금으로 주는 제도인데요. 이제 지원 자격이 현재 만 19세에서 39세, 그리고 거주지가 인천일 경우, 그리고 이제 졸업 후 기간이 2년 이후여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미취업이거나 주당 20시간 이하의 근로자에 해당되고요. 가구 중위소득이 150%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 중위소득은 현재 이제 제가 그 등록된 가구의 총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게 가구 원수마다 소득 수준이 달라집니다. 1인의 경우 월 250 정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10인의 경우에는 1,400만 원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원 산업의 참여자는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인천에서 시행 중인 제도인데 드림 체크카드는 장기 미취업으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월 50만 원씩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구직 활동비를 이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이제 거주지가 인천일 경우, 이게 현재 이제 인천에서 이제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이가 만 19세에서 39세의 구직 의지가 있는 청년 취업생,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이제 취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졸업 후 기간이 2년 이후인 자를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2년이 넘은 사람이요? 네. 2년, 이게 졸업이 2년이 안 됐으면 이제 지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 미취업인 경우, 그러니까 취업 지원이니까 이게 미취업인데 주당 20시간 이하의 근로자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업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없어요. 소득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아마 신청할 수 없을 거예요. 승작가 안 돼요? 어떤 거요? 2년 넘었잖아. 2년 안 됐어? 이거 근데 이제 최종 학력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2년 넘은 거잖아요. 최종 학력이 2년 이후. 최종 학력이 2년 넘은 사람, 안 넘은 사람 이게 말고. 4대 보험이 중간에 끊겼으면 가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4대 보험 엄마 아빠가 내줄 거 아니에요. 4대 보험이랑 의료보험. 4대 보험은 나도 등록돼 있지 않나? 4대 보험은 아무도 안 돼 있지. 취업을 안 했으면. 그죠. 네. 근데 이게 그 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이력 내역서가 있거든요. 이것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피보험자 자격이 취업했을 경우 이제 보험이 가입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력을 보는데 취득일이랑 상실일을 이제 돼 있는 이력서를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도 이제 그 뽑힐 수 있나 없냐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원 대상자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최근 3개월의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그 가구원수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150% 중위소득 150% 이하예요. 얼마예요 그게? 이게 가구 원수마다 다른데 1인의 경우에서는 250만 원 정도 해서 직장 가입자의 이제 보험료가 82,000원, 2,923원 이하. 그리고 10인의 경우에는 1,4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해가지고 건강보험료가 직장 가입자의 경우 48만 7천 원 정도 이하. 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서류로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타 지원 산업의 참여자들은 여기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서울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은 이미 뽑힌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대구에서도 하고 있고, 대전에서도 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하고 있고, 경기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돈을 받았을 때 쓸 수 있는 항목이 학원 수강료, 교재 교육비, 시험 운시료, 면접비, 교통비, 식비. 여기서 식비는 일식에 1만 원 이하, 월 20만 원 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월 20만 원 이상을 쓸 수 없고 10,000원 이상 넘어가는 걸 먹을 수 없어요. 근데 10,000원 정도면 다 먹을 수 잘 있으니까. 먹죠. 그죠? 10,000원 정도면. 그러니까 과도하게 맛있는 걸 먹거나 그런 걸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걸 받게 되면은 매달 사용처를 적어서 내야 되나 봐요. 이게 지출을 이게 적은 거를 월 이렇게 날짜가 정해서 그 날짜 전에 내지 않으면 취소돼 가지고 돈을 더 못 받게 되고. 아니 카드로 하면 자동으로 통지되게 하면 되지. 그걸 또 내려 그래? 근데 이게 카드에 적힌 게 만약에 정확하게 써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카드 목록이 정확히 무슨 업체에서 뭘 이렇게 사 먹었는데 교보문고에서 책을 샀는데 뭘 사는지 모르잖아요. 이것도 뭐 가짜로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왠지 모르게 교육부에서 예체능 학원은 지원 불가 항목입니다. 예체능으로 취업하려는 사람은 근데 심지어 여기 구직 활동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요. 처음에 여기에 예시가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능숙한 마케터가 되기 위해 관련 학원을 수강하여 역량을 키워나갈 것임. 포토샵, 애프터 이펙트 도달 과정. 이게 예체능이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그 예체능이지 그게. 그치, 세상 예체능은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애매하긴 해요. 그리고 주유비도 사용할 수 없어요. 고속도로 통행료도 사용할 수 없고, 택시 버스 전철만 된다. 예 그리고 후불 교통카드는 안 돼요. 아 그럼 어떻게 쓰는 거야? 그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받아봐야 알 것 같은데 저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청 방법은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고 접수 기간이 21일까지입니다. 지금 3일 남았네요. 끝났네. 예. 근데 인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인천이 그 취업 청년 수당 지원금 예산이 가장 적습니다. 그 우리 인천이 전국에서 어린이집 간식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인천이 제일 적어요. 인천이 어린이집 하루 간식비가 690원인가? 그럴 거예요. 많이 주는 데가 1,400원인가 주고. 뭐 인천은 돈이 없으니까요. 인천. 빚더미니까. 인천은 과연 언제쯤 적자가 없어질지. 그래서 이제 청년 수당 지원금이 7억 5천만 원인데 처음에 보고 저도 많아 보인다 생각했는데 딱 2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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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다른 시나 뭐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50억. 대전시가 75억. 부산시가 그래도 좀 적어요. 18억. 그래서 인천이랑은 크게 2배에서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걸 뭐 시행하는 것 자체는 좋다고 보는데 너무 한전적인 인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사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체능인 건데 예체능하고는 안 된다고 하면 근데 아마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 뭐 그런 쪽에 대한 취업을 제외한 거는 아마 취업이 가장 애매한 경우 중 하나이지 않을까. 프리랜서가 가장 많은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예체능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녹음실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음악 학원에 수강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예체능이잖아. 그게 좀 애매하긴 해요. 네. 근데 예체능 아마 제외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취업이 가장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니 내 생각은 그게 아니라 무슨 헬스 클럽이나 무용 학원 이런 거 할까 봐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땡. 그러니까 취미로 할 수 있는 거와 분간하기가 힘드니까 안 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 봤는데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OT는 필수로 참석해야 된다네요. OT에서 뭐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이제 돈 어떻게 나간다, 어떻게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얘기하겠죠. 거겠죠.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고. 네, 다음 걸 얘기할게요. 다음은 청년 내일 채용 공제하고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좀 잠깐 하려고 그래요. 저거 이어서 같이 하는데 얼마 전에 또 제가 정태호 대통령 비서실 일자리 수석님의 강연을 들었죠. 거기서 이제 보통 이런 강연을 가면 그 본인 쪽에 유리한 그 수치들을 막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하잖아요. 네. 뭐 그런 건 좋아요. 뭐 어차피 수치라는 게 거짓말은 아니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거의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자랑을 했어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랑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선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 대해서 뭐냐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취업 청년의 중소 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 동안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 원을 추가로 하고 기업이 600만 원을 공동 적립하면서 만기 시 3,000만 원 플러스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3년을 근무를 하면 급여 외에 3,000만 원을 더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자랑을 했죠. 청년 실업률이 높았는데 이래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취업을 했다. 그래서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중소기업에서 한 10년을 일한다 그래서 신입보다 한 1,000만 원씩 많이 받질 않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처음인데 1,000만 원을 더 받는 거죠. 우리 최저임금법에 보면 최저임금 얼마를 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기술의 숙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을 안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3개월 동안. 그 보통 거의 다 하지 않아요? 3개월 동안 인턴 기간으로 써가지고 80%인가? 저 알바도 수습 기간으로.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이제 편의점 편의점이라든가 뭐 찜질방 알바라든가 이렇게 기술 숙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걸 못 해요. 뭐 어쨌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통 중소기업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한 짧게 잡으면 3년, 뭐 길게 잡아도 한 5년이면 완전 숙련공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 5년 먼저 들어온 사람보다 신입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실질적으로 돈을 더 받아가는 거예요. 뭐 얘기를 해서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서 본인이 600만 원을 내고 나라에서 1,800만 원을 주는 거지 기업에서 1,000만 원씩 주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래도 기업에서 600만 원은 어쨌든 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한 2, 3년 차보다 그 사람이 월급이 더 많아지죠. 그 월급으로 따지면 물론 3년 있다 한꺼번에 받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일을 더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보다 새로 들어온 애들이 돈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인 공고를 중소기업에 내면 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로 받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연봉을 표시해서 하는 구인 공고가 꽤 많이 나왔어요.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노동부에서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공고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제 구라친 거죠 회사에서. 근데 그게 기업마다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웬만한 중소기업은 그냥 몇 명씩은 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한 2, 3년 전에 제 친구가 그게 돼가지고 잠깐 봤었는데 아마 인원수가 정해져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사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회사에 신입이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200만 원의 급여를 준다. 네. 라고 하면 신입이 딱 청년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이걸 받게 해달라라고 하면 회사에서 그래
받게 해줄게. 근데 회사에서 내는 600만 원 우리가 못 내줘. 그러니까 너는 계약서에 180만 원으로 적어 월급을.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내가 봤어. 내가 이걸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신입 그 회사 들어가서 딴 사람은 200만 원인데 18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이걸 받아요. 사실 그래도 그 사람이 돈 더 많이 받는 거지. 그죠. 예. 이런 문제가 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고용 근로 조건이 열악하다 보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1년 차, 2년 차 되고 3년 차가 돼도 급여를 별로 안 올려줘요. 왜냐? 이 사람은 이 3천만 원을 받으려면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3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연봉이 1,000만 원이 깎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는 말이지? 그 다음은 이직해야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아니라 어떤 기자가 후일담 얘기하는 거에서 이런 그 공무원 담당자한테 이걸 얘기했대요. 얘기 물어봤대. 그럼 3년 후에는 어떡하냐? 이 사람 연봉 떨어지는 1,000만 원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그랬대. 거기서 기술 익혀가지고 더 좋은 데로 이직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회사는 신입한테 3년 동안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제대로 된 기능을 제대로 일할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근데 그러고 가면 회사에도 되게 손해거든요. 없어지면. 그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공무원들이 전혀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년에 나왔던 기사들 중 보면 3, 40대의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20대, 그러니까 20대랑 30대 초반이 이런 걸 이용해서 취업을 하면서 오히려 40대, 특히 40대가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풍선 효과처럼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은 전혀 얘기 안 하면서 청년 실업률이 줄어들었다. 우리 이거현 덕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읽을게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자, 이게 뭐 단독 가구냐 뭐 몇 명 있냐 이렇게 구성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단독 가구만 얘기할게요.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연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인 사람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하여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하면 어느 한 집이 좀 살아. 좀 사는데 예를 들어 포항에 이렇게 사는데 이제 딸이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로 대학 가는데 편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한 1억 5천짜리 오피스텔 하나 전세를 받아줬어. 그리고 이 친구가 그래도 용돈은 벌어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알바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한 뭐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알바를 해서 벌었다고 쳐요. 한 뭐 1,000만 원 벌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이 1억 5천 미만이죠. 그죠.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죠. 이런 사람들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전에는 30대 미만인 경우에 결혼을 하지 않거나 70대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지 않는 경우에는 20대한테는 안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줘요. 그래서 근로장려금이 부자들한테 막 가고 있어요. 오히려 이게 지금 네이버 카페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받았냐, 우리 애 분가시켜야 되냐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좀 먼 경우 예를 들어 여기서 뭐 천안에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닌다고. 천안 진짜 멀잖아요. 인천에서 서울에 있는 학교 다닌다거나 이런 경우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 자취를 안 하고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서
하루에 천안에서 서울에 있는 학교 가려면 2시간 최소한 2시간 반 잡아야 될걸요. 2시간 반 하루에 5시간씩 왕복을 하는 경우에 이 사람은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2천 최저임금만 받아도 한 2천만 원 되죠. 그죠? 40시간 일한다고 치면 그러면 뭐 시급이 좀 높아서 한 일주일에 뭐 30시간 일하고 2천만 원 미만을 받는 사람과 68시간 일해서 2천만 원을 좀 넘는 사람을 비교를 하면 사실상 30시간 일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그걸 안 하고 있죠. 68시간 일하고 최저임금 받으면서 68시간 일하면 한 3천만 원 조금 안 될 거예요. 일주일에 우리가 68시간씩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번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을 그냥 팍 늘려버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월세 살면서 2천만 원, 2,400만 원 받는 사람과 2억짜리 전세에 살면서 2천만 원 받는 사람하고 누가 더 부자냐? 그러면 후자가 더 부자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 전 국민의 4분의 1이 지금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2천만 원 미만을 버는 근로자가 한 150만 원 정도를 받거든요. 근로장려금으로. 그럼 이 150만 원이 또 충분하냐? 그럼 충분하진 않죠, 이게. 150만 원 봐도 그 사람을 빠듯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좀 희한한 게 뭐든지 항상 부족하게 줘요. 그러니까 이 근로장려금 문제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독립영화 제작 지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작 지원서에 영화 찍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지원서를 내면 한 600만 원, 700만 원밖에 안 줘요. 근데 그 영화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뭐 연극, 무용 막 이런 쪽도 다 그래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으면 그 사람들을 좀 편하게 뭐 그 소득 하위 계층이 좀 넉넉하게 좀 살 수 있게 좀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맞는 거 아닌가. 부자들이 이렇게 대상만 늘려가지고 많이 받아가는 것보다 그런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세대 분리를 해가지고 하다 보면 주소 옮길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쉐어하우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2억 미만의 전세금과 월소득 170만 원이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조건에 따라서 이제 주는 사람 안 주는 사람을 나눠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나누는 기준에 문제가 있는 거지. 목표가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부자를 주기 위한 건 아닌데 이게 이 사람이 소득이 얼마냐, 재산이 얼마냐를 볼 때 가구 소득을 보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가 어디에 이제 주민등록상 어디에 돼 있나에 따라 돼 있는데 보통 부모님이랑 달리 돼 있잖아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대구에서 있다가 1억 5천만 원짜리 전세를 주고 그렇게 하는데 하면 이제 가구가 달라지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나눠지는 건데 이게 그걸 제외하고 어떻게 나누느냐가 따라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걸 어떻게 소득을 보냐면 이게 전세가 누구 명의로 돼 있냐도 봐야 되고 이런 걸 하면은 이게 나눠야 되는 기준이 많을수록 사실 관리하는 인원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냥 부자도 줘버리자라는 일환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전에 받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예산이 늘어나가지고 대상을 늘린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2억 5천만 원짜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을 경우에 가족원들이 그 사람들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 가구원들이 2,500을 가지고 있고 빚을 내서 그리고 이제 소득이 딱 기준이 됐을 때 그 사람들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더 밑으로 내려간 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많아졌고 대신 부자도 많이 더 많이 받고 지금. 그러니까 기준이 바뀐 거는 30살 미만을 받게 해준 거야. 근데 그것도 이제 30살 미만에 지금 취업에 힘든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거에 따라서 바뀌어진 거지. 사실 부자를 주기 위해서 바뀐 건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예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충분한 돈을 못 준 거였는데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좀 충분하게 돈을 주자가 아니라 대상 20살 아니 30살 미만의 대상까지 그냥 다 줘버리자 이렇게 된 거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0살 미만이 이걸 받으려면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노부모를 모시거나 이런 경우에만 줬는데 그거를 없애버리고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살 미만의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부모를 모시지 않는 경우에 고아일 경우도 있을 테고 다양한 걸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의의도 있죠. 사실 거긴. 사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30대 이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20대 미만도 많고 거기에도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은데 문제점이 많고 허점이 많은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사실 이걸 나누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선 받으려면 우리가 4대 보험을 세금을 내는 직장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세금을 내는 직장을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대기업 알바들 있잖아요. 대기업 프랜차이즈 알바들 같은 경우 4대 보험 내거든요. 4대 보험 내고 그리고 2천만 원 미만을 벌면 돼요. 그러니까는 월 수입 기준도 아니고 연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대학생이 방학 때만 잠깐 일한다. 알바했다. 이것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아까 얘기했던 고아들이라든가 고아들 같은 경우에는 18살이 되면 고아원에서 무조건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야 되는데 이게 또 그 나갈 때 이제 자립 지원금 뭐 대충 이름이 그럴 거예요. 그걸로 돈을 주는데 이게 그 자치단체마다 달라요. 다른데 한 600만 원인가 줄 거예요. 500만 원, 600만 원 이 정도 주는데 한 달에요? 아니지 한 번에 한 번에. 나갈 때 자립 150도 한 번에 주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1년에 주는 한 건데 이런 만약에 이 사람이 나가서 직장을 구했다라고 하면 2천만 원 못 넘기가 오히려 힘들어요. 왜냐하면 최저임금만 받아도 18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거는 170만 원 미만 버는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사실 뭐 대학생이 훨씬 받기가 쉽죠. 예. 전문적으로 그 공부를 안 하고 일하는 사람들보다 살기 위해서. 그냥 월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차라리 그 말 그대로 근로자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난데 연소득을 기준으로 해버리니까 오히려 대학생들이 더 많이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월소득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연소득을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일 안 하고 받고 다음 달부터 월 300만 원, 500만 원씩 받는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총 1년 소득을 보는 게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그거지.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 정태호 대통령 비서실 일자리 수석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거에서 고민을 해봤냐. 아니, 그 사람들을 공부하는 건 아니죠. 아니 고민해봤냐 그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어떤 사람을 줄 거냐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 그래서 저는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든 거지든. 차라리 기본소득을 해버리면 난데. 아유 우리 이사장이 오늘 왔으면 정말 1시간 동안 혼자 얘기했을 텐데 오늘 안 와서. 아쉽게도 이게 기준이 너무 하기가 왜냐면 서류로 내야 되잖아요. 서류로 월 소득을 내거나 뭐 그런 거는 힘든 것 같아요. 월급쟁이 아니면 월소득을 이렇게 증명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심지어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 용돈 받는 것도 기준이 안 나와 있을 테고
이런 거 하려면 다 은행에서 다 일일이 요구해서 받아야 될 텐데 그것도 기준도 애매하고 이게 보내주는 사람이 누군지도 봐야 되고 사실 걸러내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모두 다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Some